첫 번째는 피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죠. 경북 청도의 열차 사고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무궁화호에 철도 근로자 7명이 치여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두고서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이른바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선로에 들어선 건요. 어제 오전 10시 45분입니다. 그리고 7분 뒤에 이 철길 주변을 걸어 현장으로 향하던 작업자들 변을 당한 건데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이 점검하던 작업자들을 치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함께 작업에 나선 코레일 직원의 휴대전화에 열차가 다가오면 이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경보 앱이 설치가 돼 있긴 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소방과 경찰 관계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차가 전기차라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했나 하는. 울렸는데 거의 꼭각지라 가지고 열차가 오는 걸 못 보고. 현장에 있던 코레일 직원의 휴대전화에는요, 이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는 이른바 경보 앱이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이 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한 명이 이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열차가 오고 있다는 이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서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이 커브가 큰 구간으로 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또 이 사고 열차가 전기 구동 열차로 소음이 적어 이 작업자들이 열차가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찰은 우선 이 경보 앱이 정상으로 작동됐는지 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로 인근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때만이라도 그 구간에는 열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는요. 그런 열차 차단 조치가 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업자들은 사고 발생 7분 전인 오전 10시 45분쯤 역장의 승인을 받고 선로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는 차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절차상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작업이 예정돼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코레일 측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점검 용역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노반이 있었지만 자갈 도상을 밟고 지나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반으로 이동하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이 코레일 측 설명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위험 지역 2m 바깥의 안전한 길인 이 노반을 통해서 이동을 했어야 했지만 자갈길 쪽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사고 지점을 보면 숲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이를 피해서 좀 선로와 가까운 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전관리 소홀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내부 규정을 보면요, 이 선로 작업 시에는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원에 이 현장 사진만 보면 이 작업자들이 대피할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열차 운행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상례 작업은 중단됐음에도 위험 지역을 벗어난 선로변 작업은 열차 차단 없이 상례 작업으로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나 철도 관계자들도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와 안전관리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안전선진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 결과 만들어졌다며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 사망 근로자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으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A씨는 외동 아들이고요. 이 B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한 A씨의 모친은, 그러니까 외동아들 이 A씨의 모친은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라면서 이 가슴을 치고 오열했다고 하고요. B씨의 유족도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에 울분을 터뜨리며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숨진 직원 2명 모두 자신의 업무에 성실했던 사람들이었다. 사고로 부상한 다른 직원 4명도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 기관사에서 곧바로 이 장관으로 기용된 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1교명의 사상자가 난 그런 사고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이 산재 현장에서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엄벌과 아주 중대한 제재를 강조하고 나섰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 이렇게 지시 아닌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기업에서 났던 그런 사고였는데 이번에는 코레일이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에서까지 이렇게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까 서울대 교수님의 그런 의견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중대적인 재해를 예방하는 거는 제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 결과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제재 방침, 강한 제재와 그런 규제 방침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조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죠. 앞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6년 전에도 밀양역 근처에서 똑같은 사고,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 작업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못지않게 저는 이 지난 6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작업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열차가 운행 중에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거고요. 경보음이 들렸는데 그게 오작동인 줄 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네. 경보음은 분명히 들렸는데 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노반이 숲으로 우거지다 보니까 노반으로 걷지를 않고 자갈길로 걷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열차가 오기 전에 뭐 1시간 전부터는 그 1시간이 안 되면은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매뉴얼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노반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풀숲을 좀 제거해 준다든지 그런 게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과 노동부 장관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 면목이 없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건 맞고요. 직을 걸라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직을 걸고 할 건지 이 부분이 분명해야지. 지금 이 일이 사이클이 너무 짧습니다. 이런 지금 중대재해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다시피 그 기업의 오너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코레일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100% 지금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어는 보입니다.